자바스크립트 jQuery 기초 세 번째 이벤트, 버블링, 캡처링, 위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등록, 그리고 등록을 한 후에 실행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에는 버블링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벤트에 캡처링이라는 것이 또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위임하는 델리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이 관역판을 그대로 이용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등록을 시켜봤는데요. 이번엔 jQuery가 아닌 자바스크립트,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 하나를 받아볼게요. 도큐먼트를 변수로 이와 같이 받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펑션은 getElement by name 라고 만들고 return 할 거예요. 태그 네임을 받고 태그 네임을 통해서 해당 객체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getElement by 태그 네임이었고요. 여기에 태그 네임만 등록하면 바로 리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될 테니까요. 하나 만들어 두었고요. 자, 필요하면 더 만들기로 하고, 일단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하나씩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라는 것부터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등록을 하고 A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무엇인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HTML 컬렉션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배열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0번에 A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프로퍼티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열과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0번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d event listener를 통해서 이벤트를 등록을 할 거예요. 저번처럼 이벤트 타입이라는 것을 넣고 또 콜백이라는 것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맨 안에 있는 것부터 요거 하나씩 지정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요 add event listener에는 첫 번째에 이벤트 타입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는 콜백이 들어가고, 세 번째에는 캡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불리한 값을 받게 돼요. 여기는 제가 캡처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false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콜백을 아직 만든 게 없어요. 콜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백을 만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가 등록이 되고, 이벤트가 등록이 된 이후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콜백의 첫 번째 인자로부터 이벤트 객체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자, 그리고 타겟을 잡아서 그 타겟이 무엇인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그 네임을 찍어서 해당 영역의 태그 네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값들이 확인이 가능하죠. ID 값, 클래스 값, 여러 가지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클릭을 통해서 이것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벤트 타입을 아직 지정을 안 했는데, 이벤트 타입은 클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 태그에 대해서는 제가 href의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무효하기 위해서 prevent default라고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링크 A를 클릭하면 A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e.target.tagname이에요. 이게 조금 조그맣게 보이니까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20픽셀 정도로 맞춰놓고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빨갛게 그리고 크게 좀 보일 수 있게 한 곳에 콜백에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 A라는 것이 조금 더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벤트 리스너 이 메소드 안에서는 3개의 인자, 파라미터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벤트 타입과 콜백과 그리고 캡션을 캡처링을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은 디폴트가 false예요. 안 붙이면 false가 자동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값이 false란 얘기죠. 우리는 그 부분도 함께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true도 함께 넣게 됩니다.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를 통해서 다음 또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 태그죠? 이번에는 그 바깥에 있는 스팬 태그에다가 동일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A 태그, 그 다음에 스팬 태그 각각 이벤트 리스너에 등록을 했고, 클릭을 하게 되면 콜백을 통해서 해당 태그의 이름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찍히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A 태그 말고 스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찍어 볼게요. 스팬 2개 나오죠. 이벤트를 당연히 2개를 등록했기 때문에 2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A 태그를 한번 눌러 볼게요. A 태그 브레시하고 A. 자, A를 눌렀더니 A가 4개가 나오고 있어요. A가 4개가 나오는 것이 되게 신기하겠죠. 신기하신 분들도 있고,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기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이벤트가 버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의 버블링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캡처링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제외하고 진행을 해보면요. A를 클릭하면 A가 2번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A. 그런데 이것이 타겟을 콜백에서 이렇게 찍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찍어 볼게요. 실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태그 네임은 A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벤트가 전파되면서 다른 엘리먼트도 찍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this.tagname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찍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찍어볼게요. 리프레시하고 A를 찍어보면 A를 찍었고 그 다음에 스팬도 찍혔다고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캡처를 하는, 캡처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tru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해놓고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팬을 누르면 스팬과 스팬 2번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A 링크를 누르면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스팬이 나오고
A가 나오고 A가 나오고 스팬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하나 더 만들어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다음 거는 바로 이제 P. 요 노란 영역이 P예요. 자, P도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도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P를 클릭하면 PP, 스팬을 클릭하면은 P, 스팬, P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A를 클릭하면 P, 스팬, AA, 스팬, P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단위가 나눠져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캡처링을 빼고 버블링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캡처링을 뺀 모습이고요. 캡처링을 뺀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 A, 스팬, P. 자, 그럼 이 단위를 한번 보시면은 레이어가 A가 가장 안에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P예요. 물론 여기 화면상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div 빨간색이고, 그거보다 바깥에 있는 것이 body 태그도 있고 html 태그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벤트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를 등록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이벤트가 전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A를 눌렀거든요. A를 눌렀을 때 타깃 엘리먼트로부터 상위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벤트가 차례대로 전달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상위, 그 다음 상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캡처링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캡처링을 활성화 해볼게요. 유즈 캡처에 대한 부분을 추루라고 했을 때 상위에서부터 타깃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가장 상위에 있는 부분이 P였어요. 이 노란색 부분이죠. P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캡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P에서 스팬 올라오고, 제가 타깃으로 잡은 A로 올라오고, 다시 버블링이 일어나서 A에서부터 스팬, P로 다시 버블링이 시작이 되죠. 이 구간이 버블링, 이 구간이 캡처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이 타깃을 잡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벤트는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벤트에 클릭이든 어떤 것이든 넣게 되면은 이렇게 캡처링과 버블링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블링 캡처링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벤트 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빨간 부분마저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는 div죠. div 그리고 그 위에도 또 있죠. body라는 부분도 있어요. body 태그도 있고, 그 위에 또 있어요. HTML도 있죠. HTML. 자,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캡처링이 이루어지고 선택이 된 후에 다시 버블링이 되는 현상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안에 있는 걸 누르면 가장 긴 단계가 되겠죠. 자,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장 상위에 있는 HTML, 다음에 body, div, p, span, a까지 타깃 엘리먼트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버블링이 일어나죠. a에서부터 span, p, div, body, html 이렇게 차례대로 다시 버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윈은 버블링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나만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벤트를 P에다만 한번 줘봐도 그게 무슨 소린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벤트를 다 지워버리고 P에다만 줘볼게요. 상위에 있는 이벤트를 제가 제거를 했어요. 등록한 거를 제거를 했고,
그리고 하위에 있는 이벤트를 등록한 것도 제거를 할 거예요. A와 스팸 말이죠. 그리고 P에는 이벤트가 담겨 있는 상태예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추루가 되는 것마저, 캡처링을 된 것마저도 이벤트 핸들러에서 지우고 나서는 클릭이 되면은 P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 P가 담고 있는 스팬과 A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번에는 스팬을 클릭했는데 P라는 것이 뜨게 되죠. 자, 여기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겟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타겟. 그리고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콘솔을 바꿔놨어요.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스팬을 클릭했어요. 자, 스팬이죠. 그러나 이벤트 핸들러는 P였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A를 클릭합니다. 자, A를 클릭했어요. 클릭 대상은 A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P의 핸들러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버블링이 이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결국은 P 영역이 P 영역 안에 스팬 영역과 A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버블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딱 하나만 등록해 놓고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말이죠. e.target.tagName이라고 붙여 놓으니까 타겟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을 클릭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어떤 타겟이면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라 라고 우리가 if문을 통해서 각기 다른 마치 메뉴인 것처럼 혹은 각기 다른 이벤트인 것처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벤트 위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위임을 왜 사용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벤트 위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메모리를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 포인트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관리 포인트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상위 엘리먼트의 이벤트에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벤트의 관리가 편한 편인데, 또 이 부분이 만약에 동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거나 추가되거나 할 경우에도 특별하게 이벤트 핸들러를 더 추가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엘리먼트만 추가하면 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동적인 엘리먼트 추가에도, 엘리먼트 추가 시에도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록을 여러 군데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캡처링, 버블링, 그리고 버블링을 이용한 이벤트 위임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